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로켈랩, 티커 심볼 RKLB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회사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지, 또 어떤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로켓랩 하면 그냥 소형 로켓 쏘는 회사,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 위성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작하고 또 그걸 직접 발사하고 심지어 운영까지 다 하는 말 그대로 수직 통합형 우주 기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와, 수직 통합.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거네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로켓랩의 핵심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건강한지, 또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미래를 정말 좌우할 수도 있다는 그 차세대 로켓, 뉴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로켓랩은 이미 시장에서 확실하게 검증받은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엔진이고요. 네, 기반이 탄탄하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 시스템 사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두 번째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아, 엔진이 두 개군요. 네, 오늘 저희는 이 두 개의 엔진, 그러니까 발사 서비스와 우주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는지, 이걸 통해서 로켓랩이라는 우주선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들, 거대한 파도나 암초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사업 부문을 나열하기보다는 이 둘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미래 전략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이중 성장 인진 구조, 이게 로켓릭을 이해하는 정말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서비스랑 우주 시스템 사업부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강력하게 시너지를 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위성 만드는 것부터 발사하는 것까지 그냥 한 회사에 맡기면 다 해결되는 말 그대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니까 와, 이거 시장에서 진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쵸. 상당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먼저 그 단단한 기반이라고 하셨던 발사 서비스, 그중에서도 핵심인 일렉트론 로켓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게 안정성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실패는 거의 안 하나요? 실패는 거의 안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현재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는 정말 신뢰성의 아이콘, 대명사 이렇게 불리거든요. 아, 대명사 수준으로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5년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벌써 16번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미 작년 한 해 동안의 발사 기록과 같은 수치입니다. 와, 벌써 작년 기록을 달성했다고요? 아직 3분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연간 최다 발사 기록을 경신하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많이 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꾸준히 쌓아올린 정말 높은 발사 성공률, 그리고 시장에서 검증된 이 신뢰성, 이게 바로 로켓랩에게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를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결국 돈으로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회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특히 로켓랩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차세대 로켓, 뉴트론 개발에 투입되는 아주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바로 이 일렉트론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일렉트론이 돈을 벌어서 뉴트론 개발에 쏟아붓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고객 충성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위성기업 IQPS 같은 경우 로켓랩하고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발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온다는 거네요. 네, 이건 단순히 로켓 성능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고객 서비스라든지 발사 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맞춰주는지 이런 종합적인 능력까지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한두 번 성공하는 걸 넘어서 그 성공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고 또 그 수익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연결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반복 계약은 정말 강력한 신뢰의 증거라고 봐야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발사 서비스가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말씀하신 두 번째 행진, 우주 시스템 사업부. 이게 이제 로켓랩의 미래 가치를 확 끌어올릴 핵심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이쪽에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위성 본체 플랫폼인 포톤, 이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태양전지 패널이라든지 자세 제어할 때 쓰는 반작용 휠, 리액션 휠 같은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까지 직접 다 설계하고 만들어서 판다니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89, 약간 우주산업계의 애플 같은 느낌인데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발사만 잘해서는 좀 부족했던 걸까요? 하하, 우주판 애플 비유가 상당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야심이나 계획 단계를 넘어서 이미 로켓랩의 핵심 전략이자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아, 이미 현실이라고요? 네, 자료를 보면 이 우주 시스템 사업부가 이미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60%요? 와, 발사 서비스보다 더 크네요? 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쪽이 주력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뭔가요? 바로 이익률입니다. 이 우주 시스템 사업부의 이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발사 서비스 사업부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에요. 아, 돈을 더 많이 남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매출 비중도 큰데 이익률까지 높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로켓랩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외형 성장만 수급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 구조로 아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회사 전체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네. 특히 미국 국방부 산하에는 우주개발국 SDA라고 있습니다. Space Development Agency. 이 기관과의 계약 규모가 무려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천억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의 위성 제작 및 운영 계약을 따냈거든요. 6천억 원. 정말 큰 계약이네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수주액이 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로켓랩의 위성 만드는 기술력, 그리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능력이 미국 정부로부터, 그것도 국방 관련 기관으로부터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증표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정부가 인증해 준 셈이군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비슷한 종류의 다른 대형 계약을 따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한번 이런 큰 거 해봤다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처음에는 발사체 만드는 기술에서 시작했지만 이걸 기반으로 위성 설계, 또 핵심 부품 생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성 운영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이 수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전략이야말로 로켓랩을 지금 우주 시장에 있는 수많은 다른 경쟁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위성 만들 회사는 여기, 발사는 저기, 부품은 또 다른데 이렇게 여러 회사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로켓랩 한 곳에 연락하면 원하는 우주 관련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훨씬 편리하죠.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사 서비스로 안정적인 기반이랑 현금 흐름을 딱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수익성이 더 좋은 위성 시스템 사업을 확장하고 또 그렇게 만든 위성이 결국 다시 발사 수요를 만들어내고 와, 이거 뭐 거의 완벽한 선순환 구조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또 로켓랩이 속해 있는 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자체가 지금 엄청난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면서요.
뭐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게 높아지면서 각 나라들이 우주 안보에 대한 투자를 막 늘리고 있고 동시에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 경제도 활짝 열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시장 환경 자체가 로켓랩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자료들을 보니까 소형 위성 시장, 이 시장이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데 야, 로켓랩 앞에는 정말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막 밀려오고 있는 셈이군요. 네. 시장의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우주에서 얻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통신, 지구 관측 이런 다양한 목적의 위성 발사 수요가 예전처럼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에는 당연히 경쟁자들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기회가 큰 만큼 경쟁의 파도 또한 아주 거세다고 할 수 있죠. 아, 역시 경쟁이 문제군요. 네. 소형 발사체 시장만 해도 뭐 이름도 다 외우기 힘들 정도로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역시 이 업계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역시 스페이스X가 나오는군요. 네. 스페이스X는 이미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대형 로켓이죠. 펠컨 9. 이걸 이용해서 라이드쉐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라이드쉐어, 합승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 고객들의 작은 위성들을 한 번에 모아서 마치 대형 버스처럼 쏘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발사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시장의 가격 경쟁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죠. 스페이스X의 라이드쉐어, 그 우주버스 전략은 가격 면에서는 정말 상대하기 어렵겠는데요. 소형 위성을 쏘려는 고객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옵션일 것 같은데요. 그럼 로켓랩은 이런 스페이스X의 가격 공세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가격으로만 경쟁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정면으로 가격 경쟁을 붙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아주 영리하게도 가격보다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가치요. 네, 스페이스X의 라이드쉐어가 정해진 노선을 도는 우주버스에 가깝다면 로켓랩의 주력 서비스인 전용 발사, 데디케이티드 런치는 고객 한 명만을 위한 우주 택시 또는 개인 전용기에 더 가깝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아, 택시나 전용기?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바로 그 정확한 시점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그 특정 궤도의 위성을 아주 정밀하게 올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라이드쉐어는 아무래도 여러 위성을 함께 싣고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 즉 궤도까지 정확하게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성들하고 발사 일정을 맞춰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내 스케줄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반면에 로켓랩의 전용 발사는 비용이 라이드쉐어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으로 위성을 보내야 하는 고객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을 아주 긴급하게 감시해야 하는 군사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최적의 궤도에 딱 진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학 연구 위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가격으로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정밀성, 신속성,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다른 가치로 승부하는 전략인 거죠. 아, 명확한 차별화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가격에 아주 민감한 고객보다는 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서비스의 품질이나 맞춤형 솔루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특정 고객층을 공략하는 방식이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말고도 위협적인 경쟁자들이 또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로켓 생산 비용이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나선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같은 아주 혁신적인 신흥주자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니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우주산업, 특히 발사체 시장은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쟁자들이 등장하는 매우 역동적인 환경입니다. 말씀하신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외에도 뭐 아스트라라든지 파이어플라이 에어스페이스 같은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네. 바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로켓랩에게 앞으로 개발될 그 뉴트론 로켓의 성공이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뉴트론이 그래서 중요하군요. 네, 뉴트론은 단순히 현재 주력인 일렉트론보다 그냥 더 큰 로켓을 만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로켓랩이라는 화살을 지금의 소형 발사 시장의 강자,
라는 위치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형 발사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완전히 격상시키는, 말 그대로 체급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체급을 바꾼다. 그렇죠. 만약 뉴트론 개발에 성공한다면 현재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중대형 위성 발사 시장, 그리고 대규모 위성 군집 배치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소형 택시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 이제는 중형 화물 트럭 운송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과 같은 거죠. 와, 뉴트론 로켓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하고요. 우선 그 전에 로켓랩의 현재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무적으로 보면 로켓랩은 고성장을 추구하는 기술 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매출은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 특히 그 뉴트론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 R&D 비용이 투입되면서 아직은 순손실 상태, 그러니까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적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뉴트론처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대형 로켓을 개발하는 데는 정말 상상 이상의 자본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건 당연히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안고 투자하는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최근에 발표된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 긍정적인 신호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켓랩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5,500만 달러예요. 와,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매출 촌이익률, 그로스 마진 역시 37%로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경신했다는 점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37%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보통 성장 기술주들이 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매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비용 통제 노력이라든지 생산 효율성 개선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매출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건 정말 고무적인 소식이네요. 단순히 많이 파는 걸 넘어서 이제 정말 남는 장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당 순손실 EPS 수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0.03달러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0.11달러였거든요. 예상보다 손실폭이 훨씬 적었고 또 전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봐도 손실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제 정말로 흑자 전환의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표현이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아직 손실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적자의 규모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것은 로켓랩의 경영진이 회사를 올바른 방향, 즉 단순히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서 잘 이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아주 탄탄한 수조 잔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주 잔고가 10억 달러 이상?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안정적인 매출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억 달러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현금도 많군요. 네, 이건 앞으로 뉴트론 개발을 계속 밀어붙이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 M&A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자금 압박 없이 계획했던 미래 투자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와, 정리해보면 미래에 발생할 매출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또 그 계획들을 실행할 실탄, 즉 현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불확실성이 그 성장주 투자에서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은 투자자들한텐 상당한 안도감을 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도 로켓랩의 미래에 대해서 꽤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자료를 보니까 다수의 투자은행들이 강력 매수, 스트롱바이 의견을 내면서 현재 주가보다 꽤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1921이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항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현재 로켓랩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강력한 성장성, 그리고 점차 개선되고 있는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재무적인 안정성이야말로 앞으로 로켓랩이 뉴트론이라는 그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 튼튼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로켓랩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변수인 뉴트론 로켓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로켓랩이 기업 가치가 현재 수준에서 정말 몇 단계 더 뛰어오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아주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지구 저궤도에 최대 13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로켓랩의 주력인 일렉트론 로켓이 약 300kg 정도를 실어 나르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큰 규모입니다. 네, 약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40배요. 와, 엄청나네요. 결국 이 뉴트론이라는 것은 그동안 소형 위성 발사 전문 기업이었던 로켓랩이 이제는 스페이스X의 팔컨 9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그 대규모 위성 군집, 메가 컨스텔레이션 발사 시장, 즉 훨씬 더 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야심찬 도전이자 핵심 전략 무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뉴트론은 단순히 더 큰 로켓을 만드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로켓랩이라는 회사의 사업 영역 자체를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 즉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아주 큰 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네. 현재 스페이스X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중형 발사체 시장에 로켓랩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 시장 경쟁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뉴트론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로켓랩이 이 재사용 기술까지 성공적으로 구현해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이건 스페이스X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체 우주 발사 시장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사용까지 성공하면 정말 파괴력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비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니까요. 정말 기대되는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최근에 뉴트론의 첫 발사 예정 시점을 원래 2025년 말이었는데 이걸 2026년 중반으로 좀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면서요? 이게 개발 과정이 혹시 생각보다 좀 순탄치 않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발사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개발 지연이라는 게 어떤 프로젝트에서든 썩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나 싶을 수 있죠. 네. 하지만 로켓랩 경영진의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개발이 늦어지는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전략적인 판단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단순히 발사대를 떠나는 것, 라이프토프 자체를 성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냥 쏘아 올리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즉 정해진 일정에 어떻게든 맞춰서 무리하게 발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테스트를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서 첫 번째 비행에서 단번에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 이런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발사체라는 게
어설프게 발사했다가 만약에 실패라도 하게 되면 그 기술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회사의 신뢰도에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네. 한 번 실패하면 이미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첫 발사의 성공 확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더 이롭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네요. 특히 발사체 산업에서는 정말 단 한 번의 실패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오히려 이런 신중한 접근이 신뢰를 더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뉴트론 개발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 엔진 테스트라든지 로켓 몸통인 동체 구조물 제작 같은 것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좀 궁금한데요. 네, 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핵심적인 개발 작업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트론 로켓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르키메데스 엔진의 연소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아, 엔진 테스트는 잘 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아주 가볍고 튼튼해야 하는 탄소 복합재로 만들어지는 로켓 동체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들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발사를 해야 하니까 발사장이 필요한데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월롭스 섬에 건설 중인 뉴트론 전용 발사장 론치 컴플렉스 3라고 부르는데요. 이 발사장 역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고요. 발사장도 거의 다 지어졌고요. 네. 물론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뉴트론 개발 프로젝트가 뭐 아주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뉴트론 개발의 성공은 로켓랩을 현재의 위치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우주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꿀 만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정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는 매우 어렵고 또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로켓랩의 미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중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로켓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앞으로의 전략적인 전망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로켓랩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속 강조했지만 발사체부터 시작해서 위성 설계, 제작, 운영까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 강력한 수직 통합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미 시장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일렉트론 로켓의 아주 높은 신뢰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렇죠.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성까지 보여주는 우주 시스템 사업부의 경쟁력,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강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우주개발국 SDA 같은 정부기관과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주요 강점으로 꼽힐 수 있겠네요. 네, 그러한 강점들이 현재 로켓랩을 아주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는 기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듯이 약점과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아까 재무 파트에서 이야기 나눴듯이 뉴트론 같은 미래 기술 개발에 워낙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순손실 상태, 즉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부담이죠. 네, 그렇죠. 또한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스페이스X와의 경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거고요. 또 말씀하셨던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처럼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새로운 경쟁 업체들의 도전도 계속될 겁니다. 경쟁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트론 개발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실패했을 경우의 파급 효과, 이게 가장 큰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은 스페이스X 같은 거대 기업에 비해서는 생산 규모나 발사 횟수 같은 것들이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네, 약점들도 명확하네요. 그럼 반대로
기회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기회 요인도 분명히 많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소형 위성 시장 자체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기회가 될 거고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뉴트론 로켓 개발에 성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인 중형 발사 시장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것도 엄청난 기회죠.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또한 재사용 기술을 앞으로 더욱더 고도화시켜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기회가 될 것이고, 비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앞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우주 인터넷이라든지 지구를 더 자세히 관측하는 서비스, 혹은 더 나아가서 우주 자원을 탐사하는 것 같은 새로운 우주 기반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텐데, 여기서 로켓랩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주 경제가 확장되면서 로켓랩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위협들이 있을까요?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각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갈등 같은 거죠. 그리고 정부 예산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하는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중요하군요. 네, 아무래도 초기에는 정부 계약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단 한 번의 발사 실패가 회사에 정말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과 평판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발사라는 건 본질적으로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100% 성공은 없으니까요. 네. 그 외에도 반도체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최근처럼 금리가 막 오르는 것 같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동성 역시 로켓랩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요인들이 많네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정말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특성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아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즉 일렉트론 로켓 발사나 우주 시스템 사업 같은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성공할지 어떨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약 성공했을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 바로 뉴트론 로켓이라는 미래가 공존하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그런 성장주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따라서 로켓랩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너무 일일비하시기보다는 우주 경제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이 기업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네, 동시에 저희가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뉴트론 로켓의 개발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기별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시고 또 회사의 재무 건전성, 특히 수익성이 정말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네, 모니터링이 중요하겠군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로켓랩이 스페이스X라는 그 거인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이 새로운 우주 시대,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오늘 로켓랩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와 분석들이 오고 갔는데요. 듣다 보니 결국 많은 부분이 그 차세대 로켓, 뉴트론의 성공적인 대비에 달려있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변수라서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로켓랩이 이 뉴트론 개발이라는 정말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다면 이 회사는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서서 위성 설계, 제작,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 운영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는 또 어떤 다른 길을 걸으면서 우리 인류의 우주 시대를 만들어갈지 앞으로 로켓랩의 여정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